예, 바쁘시나 오늘도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2024년 시정선거 및 2024년 구미 시정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순서는 시장님 인사 말씀 및 시정성과 그리고 2024년 시정방향 설명 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 인사 말씀 및 2023년 시정성과 및 2024년 시정 방향에 대한 설명을 있으시겠습니다. 예, 먼저 새해를 시작하는 1월 2일 날 첫날입니다. 이 자리에 바쁘신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자간담회를 보니까 23년도 7월 24일 날 반도체 특화단지가 되고 나서 아마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3년 작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과거 구미시가 다소 부족했거나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서부터 다시 가져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미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정의 변화와 노력에 41만 구미 시민과 각 기관, 단체,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결과 그동안 우리 구미시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41만 구미 시민의 서로 개선하는 방산핵클러스터와 반도체 소재 부품 특화단지라는 국제 프로젝트 유치를 이루어냈으며 기업 유치에 있어서도 230개사 2조 2,348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푸드 페스티벌과 라멘 축제는 각각 15만 명과 9만 명 이상 참여하여 구미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도심에서 개최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지역회의에 도움이 되느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삼중고사 청소년센터도 직접 방문해서 몇 가지 사람들을 오늘도 발표하였습니다. 삼중고사 청소년 진료센터, 구미시 아픈 아이 돌봄센터, 연중 무휴 돌봄 어린이집, 24시 마을 돌봄터 등을 우선 계속하였고 향후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의 설치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미시의 전반적인 학력 수준과 교육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구미 진학 진로 지원센터를 개설하였고 세계적인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에 정착하는 인재를 중심으로 장학 제도를 개편하는 노력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교육 발전 덕후로 지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4년 시정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미시는 미래 50년 성장을 위한 구미 대창조 혁신기관 마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외부 여건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단순 제조 도시가 아니라 살고 싶은 도시, 낭만이 흐르는 도시, 그리고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혁신의 기반, 즉 구미 재창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발판을 시정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확보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9월 비전 선포식에서 광역교통망 확충, 차세대 전략산업 유치, 낭만 관광 벨트와 농업의 미래 산업화 등
도시 전체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람의 힘, 즉 소프트 파워를 내서 도시의 가치를 재창조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구미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사업들을 단계적이고 하나씩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우선 교통 인프라입니다. 구미가 공항경제권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접근성일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54년 만에 구미시를 동서로 관통하는 구미-군위간 고속도로 1조 5,468억 정도의 사업입니다. 건설 사업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에 돌입하였습니다.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천에서 군위를 연결하는 국도 67호선 계량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해평에서 서분이 IC까지 이어지는 지방도 927호선도 전 구간 4차로 확장에 대한 하랑선 원토를 내년 중에 완료하고 국도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견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철도망 확충 노력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TX 이용 구미역 정차, 대구 경북 광역철도 동구미역 신설 등 신공항과 연계하는 광역철도망 다각화를 실입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권역별로 일체 교차로 본격적인 설치와 간선 도로망 확충을 통해 도심 내의 교통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현재 용역 중이므로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로봇, 2차 전지 등 차세대 전략 산업 중심 육성 및 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반도체 소재 부품 시험 평가 센터를 구축을 시작을 하고 약 4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 등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첨단 방위 산업 지원센터 145입니다. 설립과 방산 특화 개발 연구소 구축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육성 거점 센터도 착공을 시작하여 구미시가 배터리 소재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별도로 마련하여 기업이 구미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지 수요가 높은 구미 국가 5산업단지 2단계에 대한 신속한 착공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또한 30만 평 규모의 구미 일반 산업단지 조성도 지난해 10월 출범한 구미 도시공사를 통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중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에 대해서 반드시 유치하여 산업 혁신의 기반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관광 인프라도 선상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보충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회색도시, 노잼도시에서 낭만도시, 꿀잼도시로 도시의 이미지 자체를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단 출범을 통해서 문화사업도 비즈니스 관점에서 구미를 마케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미디어 아트 월 조성, 브랜드 웹툰 제작, 구미 관광 굿즈 개발 등을 추진하여 구미도 관광 산업이 있는 도시로 틀을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모산 이런 제5주차장 조성, 우회도로 개설을 비롯하여 선산 산림 휴양타운 조성, 선산 중앙로, 가로 경관 개선 등도 본격 추진하고 천생산 1원에도 힐링 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레포츠, 놀이시설 등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낙동강은 체육공원 내 캠핑장을 추가로 2단계로 조성을 하고 공중 화장실을 수제식으로 완전히 개선을 완료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와 재방문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낙동강 전체를 연결, 처음부터 끝까지 걸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강파랑길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산호대교 야간 경관 조성 사업도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강 못지않는 수변 공간으로 재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국 4만여 명이 참여하는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고 450억 원 규모의 농촌 협약사업, 우월, 선산, 삼동, 장천 이렇게 농촌 협약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밀산업 대지화 단지, 전력특구 운영 등으로 구미시가 국내 밀산업 육성을 선도함과 동시에 쌀 소비 감소에 따른 농가 소득 보전망을 마련하여 대전환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재원입니다. 재정이逼迫되지 않는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은 덕공론에 불과할 것입니다. 민선 8기 이후에 구미시의 예산은 22년 당초 예산 대비 4,96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24년 당초 예산은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8,914억 원의 국도비 사업 확보와 그 안에 82건의 5,082억 원의 공모 사업 선정으로 외부 재원 확보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2010년도에 구미시 예산이 1조 1,500억 원이었습니다. 12년 동안 2022년도에 1조 5천억이니까 12년간 총 3,5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건 증가한 것도 아닙니다. 물가 상승을 주면은. 그래서 23년에 1조 8,200억 원, 24년도에 2조 20원이니까 1년 6개월에 총 5천억 정도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노력을 해주신 지역 정치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미시는 정책사업 유치 등 재정 확보에 최대한 주력하여 실효성 있는 미래 구미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이후 지금까지 구미시장으로서 저는 41만 시민들의 구미 발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기대와 열망에 호흡하고자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용산, 국회, 세종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58회 정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미시의 재정과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 균형에 대해서 우리 구미 재도약을 위한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이를 성사시켜서 구미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50년 구미 재창조를 위한 혁신기관 마련에 이 언론 여러분들의 폭력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새 기자간담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1명이 줄었습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4,471명이 줄었는데 작년에 인구가 11월 달까지 계속 줄다가 12월에 한 달에 51명이 좀 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래도 천년 중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새해 하여튼 복 많이 받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하신 분 손을 들어주시고 지정받으시면 순서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수원의 예, 새해 구미시장과 구미시의 새로운 다양한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 정책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신생아 집중 치료센터 운영에 그때 원격 일선 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만 조금 앞으로 지적해주시면 이
2021년도에 국민시의 조각 그 신고가 4위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위가 9단계에 올라갔는데 2022년도에 올해는 다시 3등으로 떨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은 좀 인지를 하시고요. 이런 쪽에 좀 관심 가지고 또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국장님 좋은 감사드립니다. 우선에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는 우리가 이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 우리가 지금 뭐 저출산에 대해서 국가도 지금 뭐 새로운 시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북 도내에 인큐베이터가 한 개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분만을 하는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조금 이렇게 빨리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무슨 위험성이 있어서 그 신생아 출산과 관련해서 신생아에 문제가 있을 때 지금 그걸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286명 정도가 그 문제가 있어서 인큐베이팅이 필요한데 좀 더 대구로 가서 하고 이거는 정말 기본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 먼저 해야 되겠다. 사실은 도에서 지원을 해서 번역별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차병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병원이 또 이쪽 분야에 강한 병원이고 이걸로 성장한 병원으로 해서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준비되면 센터가 개설될 것인데 언제 개설될지는 아마 지금 해당 부서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렴도 관련해서 4위에서 2위 작년에 됐다가 작년에 됐다가 이제 연말에 3위가 돼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저희가 고학 스포츠센터 이런 게 개소가 늦어지는 점 이런 것들이 뭐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투명하고 시민들에게 그 서비스가 적기에 가고 안정되고 공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또 내일 신문에 조금 내일신문의 조혁 기자입니다. 신공항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활주로, 전투기 활주로 때문에 해변면하고 산업 주민들의 일부 이제 소음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혹시 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해평 주민께서 소음 피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걸 잘 알고 있고요. 또 최근에 시청 앞에서 의사표시를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활주로 그러니까 우선에 시에서는 그 소음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항 그 활주로 지점에서 5공단까지는 16km, 또 경계 부분 우리 구미시 경계 부분은 한 6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구나 청주공항, 군공항이 있는 곳에 5km, 6km 지점, 또 10km 지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평 주민들이 가서 한번 직접 체험하는 것을 수차례 걸쳐서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해평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경상북도와 대구시에 이미 2차례의 공문을 보내서 그 자세한 활주로 방향이 결정된 경위와 근거,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국방부가 그 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번 더 주민에게 그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뭐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주민들이 의견도 제시하고 한번 들어
방향이 그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위가 있는지 또 수정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HCN 오승훈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 올해 상반기에 기회발전특보와 교육발전특보를 동네 현안으로 잡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이제 추진 계획이나 혜택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오산단의 입주업종 완화나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을 재추진해서 국제학교를 유치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또 맨 마지막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회발전특보와 교육발전특보의 그런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기회발전특보와 교육발전특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내놓은 새로운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발전특보는 법인세율 감면이라든지 소득세율 감면, 특히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에 올 경우에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업성계를 하고자 하는 그 오너분들에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상속세 공제, 그 다음에 규제 특례, 또 이렇게 보조금 확대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구미시는 반도체 특화단지가 있고 하지만 더 많은 기업이 구미시에 올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보를 유치를 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제도 설계상 기업이 투자하겠다는 어떤 확약이 있어야 기회발전특보가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기업이 투자하겠다는 것을 많이 지금 유치를 해놔야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기업 유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기회발전특보가 유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회발전특보가 와서 이 제도 기회발전특보가 성공을 하려면 구미에 지정이 되어야 저는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발전특보는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제도는 아직까지는 아닌 걸로 제가 정부에 파악이 되는데 어쨌거나 예산 지원과 이 공교육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구미에 또 지역 인재를 육성해서 지역 기업에 공급하는 그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지역이 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구미형 기회발전특보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이제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사업도 유치가 되어서 우리 구미 인재가 구미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미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합니다. 예. 네, 한 분 정도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시의 질문에 이동근 기자입니다. 예, 오늘 하나 물어볼게요, 시장님. 10년 기자 담당인데 저주부터 이런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11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몇 시에 끝납니까? 기자 간다니까. 12시 자, 그러면 여기에 언론인들이 많은 분이 오셨어요. 몇몇 특정 언론인만 질문할 수 있고 전보다 20분 정도 시장님이 다 소개해보는데 이거 뭐 하는 의미가 좋죠. 이 어느 지역에도 이런 기자회견은 없습니다. 30분 주고 자기 할 말만 하고 기자들 너는 발언 한번 주고 가라 이 말인데 오늘 감사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기자님 밥 처먹고 가는 소리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나도 밥 처먹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거 우리가 그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을 1시간도 안 주고 30분 동안 해가지고
무슨 기자 간담회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그건 한 뜻이 없어요. 네, 질문하십시오. 기자 간담회라고 하는 건 서로 정답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정답게 대화 나누는 시간이 없고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기자들은 말 한마디 질문이 많을 겁니다. 질문하십시오. 네, 많은데 알겠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시간을 30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테 피해를 주면 됩니까? 5차까지 포함해서 1시나 1시 반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5차를 좀 줄이면 되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식사를 하면서 오찬하면서 대화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건 또 별도고 이어서 할 테니까 말씀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하나 물어봅시다. 예. 지금 구미시의 예산은 2조 원입니다. 그리고 구미시의 강국이 지금 여기 1년에 10억이 넘습니다. 이 예산이 구미시장 겁니까? 우리 구미 시민의 결세입니까? 예. 계획입니까? 우리 국세, 지방세 다 합한 금액입니까? 개인권은 아니죠. 예. 그러면은 지금 구미시의 광고비 지급된 게 10억인데 어제 메이저라는 이제 특정 그다음에 구미시의 순화적인 그런 언론에만 지급하고 일반 기자들은 일체 광고비를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마해요.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 언론 지는 법이 있어요. 법에 대해서 언론을 지방 언론을 진행하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하는 그대로 계속하실 겁니까? 예. 지금 언론이 어디십니까? 예? 질문하시는 언론이 어떤 상태? 저는 경북시대의 경북시대가 예예 경북시대가 지면이 나오는 겁니까?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신문. 예 앞으로 책자가 발행될 예. 겁니다. 그 네이버에 나옵니까? 네이버에 예. 페이스북에 올라가고 지금 또 사람들이 봐야 아주 네이버 같은 했는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제가 옛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언론 홍보에서는 시민들이 봐야 홍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조회수가 얼마 된다든지 예. 예컨대 그러면은 지면이면 율부수가 얼마 된다든지 예예 그 다음에 그 홍보 효과가 얼마인지 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 홍보 부서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앞으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예, 두고 보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예. 내가 이런 시간을 많이 내서 미안합니다. 개편 취소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에 그 시장님 계실 때, 저는 계실 때 국무총리까지 오셔가지고 가서 우리가 그 협약하는 것을 좀 보도했습니다. 그게 연간 대구에서 첫 해는 100억, 그 다음에는 그 환경부에서 매년 100억, 그 다음에 그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그 국가정보라든지, 그 다음 따라오는 그 모든 그 좋은 조건이 많았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게 무산됐는지, 그 다음에 현재 그 무산에 대해서 구미시 안주장 의장이라든지 제호 상공회라든지 그런 분들이 측면으로 많은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낙동 강물이 구미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해평 그 시순의 그 범위 안에 있는 그 많은 농민들이 여러 가지 규제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이걸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도로 막아졌는지 아직까지 서로 대구와 굉장히 뜨거운 관계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다른 일은 모르겠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구미시에 수천억의 손해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비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업무상 대행죄가 해당됩니다.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예, 제가 답변 드릴게요. 구미시에 피해를 많이 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수천억이 도대체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1년에 100억 같으면 10년이면 네. 1000억입니다.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예. 자, 시소는요, 대구시가 지금 안동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고, 우리 물을 안 먹겠다는데 왜 자꾸 지금 우리 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대구시에서 1회로 한 번에 100억을 주고 나머지는 환경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물수계 기금에서 나옵니다. 우리도 구미시에서 수계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안동도 내고 있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구미가 받는 돈은 우리가 현재 기준으로 72억인가 3억 정도 됩니다. 예, 정확하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평지선에 있는 농민들이 그 규제로 인한 그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데 지금까지도 받고 있지만 대구지선이 이렇게 여기 있으면은 더 고통을 연장하고 받는 거죠. 예, 이해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돼.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한테 오셔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총리님이 있을 때 MOU를 했다는데 총리님이 있을 때 MOU 할 때는 저는 퇴직하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자가 예. 보고 기자이기 전에 여기는 예. 구미 시민 한 사람입니다. 예. 예. 구미 시민으로서 뭐 인터뷰나 예. 어떤 그 상담을 했을 때 그 홍보 담당관이 말을 서면을 하고 지금 현재 김건영 구미 시장이나 남유진 시장 계실 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동국 기자님 잠시만요. 다른 것도 질의하고 계시니까. 계시겠죠. 예. 그런데 서면으로 질의하라. 서면으로 질의하면 옳은 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행태가 구미시의 공무원들이 마치 그 분리하는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 앞으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아니 말씀을 주세요. 예. 어떻게 하는지 예, 혹시 질문이요. 없습니까? 김양 시장님, 우리 이정수 기자입니다. 시장님과 우리 이정수 기자입니다. 네, 사실 아까 윤보문 기자가 좀 아는 기자입니다. 아는 기자인데 좋은 질문 하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그 말씀드리기는 되게 사실 맞진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도 좀 간단 명료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언론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들은 많이 듣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는 좀더 유종 예산 언론에 비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시면 새해에는 임시 노도 같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안동국. 네, 마지막 예.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문화신문의 안정부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 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 교복,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서 시장님의 공약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그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교복 예산, 올해 예산을 보면 그 확대된 예산, 증액된 건 없고 동결이 됐거든요. 교복 확대 지원에 대한 어떤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교복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민선 7기에 아마 10만 원씩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복에 대해서 지원됐는데 그러다가 23년도에 동복이 지원됐습니다. 20만 원씩 지원됐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하복, 동복 다 지원하자 해서 그게 이제 30만 원 되기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미시는 이제 그 아이 숫자가 도내에서 제일 많고 학생 수가 그래서 한 28인가 35 정도 부담이 되고 또 군 단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군 단위는 애들 100명 이외밖에 안 되니까 동하고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무상교복 제 공약을 차지하고 그것도 제가 민선 8기에 한다고 했지 당장 다 한다고 그런 말씀을 안 드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복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공부하는 분위기와 학력을 올리는 데 필요한 인프라들이 더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마이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인일보 임승찬 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시간 원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지금 구미시에 보면 육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육교 옆에 그 휠체어라든지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그 자리로 지나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뭐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육교가 필요 없는데도 오래됐다고 해서 계속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의 안 다닙니다. 그리고 그 육교 밑에 보면은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표적으로 고량동에 보면 파크맨션 그 사이에 육교가 있습니다.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데 그 밑에 보면 대본행 앞에는 무단횡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서 인명사고도 많이 납니다.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난 자리입니다. 예. 여기에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교가 일체로 못 올라간다 이거신 거예요. 육교가 아니라 인도에 예. 육교 밑에 다리가 자리가 워낙 폭이 넓으니까 휠체어, 전동 휠체어가 55cm가 60cm 가까이 나옵니다. 한 다리 잡아요. 그런데 이 공간이 50cm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못 지나가니까 결국에 차도로 내려와야 돼요. 예,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원래 제가 이제 우리가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는 도시가 선진국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지적도 있고 아직도 우리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구미도 그렇고 기반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다 하루아침에 다 고칠 수는 없고 10억의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최소화하는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에 지금 아마 본인 장애까지 신규 사업을 해가지고 이 도로, 공원 이런데 이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 데를 제가 심사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그 개선하는 사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구미가 장애인에게도 불편함이 없는 도시로 가도록 예,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간담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기자 간담회 마치도록